서울에서 우리 임영남 건축사님, 노은주 건축사님 모시고 도시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도시는요, 이분들이 반백년을 살아오신 서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방에서 서울로 이주해 오신 분들도 많지만 우리 임영남 건축사님은 서울 토박이시죠? 네. 그래서 토박이시라서 옛날 서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알고 계세요. 자, 그 이야기를 좀 네, 서울 이야기를 좀 네, 들려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100년, 아니 반백년을 좀 넘었어요. 네, 반백년 좀 넘게 살았는데 서울이란 말이 이제 사실은 일반 명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도를 하는 일반 명사잖아요. 근데 보통 그 지명은 다 고유 명사잖아요, 거의. 서울은 일반 명사예요, 특이하게. 사실은 그러면서 서울이라는 데가 일반 명사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서울이 갖고 있는 고유의 속성은 점점 없어지고 서울은 어떻게 보면은 가장 땅값이 비싼 도시로 사람들은 이제 알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뽑아낼 생각만 하지 서울에 대한 어떤 아픔을 생각하는 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니 왜 나한테는 고향인데 사람들은 이제 서울 욕하는, 그러니까 누가 지방에 가서 부산에 가서 부산 사람 앞에서 부산 욕을 하면은 맞아 죽어요. 그렇죠. 네. 어디 가도 그렇죠. 어느 동네 가서. 근데 우리는 서울, 내 앞에서 서울 욕을 막 해요. 당당하게.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이거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서울이. 아니, 여기가 왜, 여기는 내 고향인데, 왜 니네들은 욕을 하고, 여기서 뭐 돈, 땅값 오르는 것만 맨날 카운트하고 있냐. 맞아.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러면서 이제 서울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보자. 그래서 이제 그림을 하나씩 그렸어요. 그러니까 서울의 원래 속살, 서울의 원래 모습, 서울의 원래 길,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하기 시작을 한 게 한 10년 정도 쌓이니까 이제 책이 한 권 나오고 지금도 이제 계속 그리고 있죠. 그 사람들이 이거 뭐하러 그리냐 이제 뭐하러 그려 그거를 뭐 납품하는 거야? 뭐 왜 그려? 그러는데 저는 그려요. 그러니까 집에서 뭐 텔레비 보면서 그리고 뭐 음악 들으면서 그리고 그냥 그려 의미 없이. 근데 나는 사실 그게 뭐냐면은 내가 살았고 내가 앞으로 계속 살아야 될 서울에 대한 나름 보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를 내가 그려주는 게. 이를테면 이제 사진을 영정사진 그려주듯이 그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피막힐 없어질 때쯤 되면은 피막힐 가가지고 피막힐 사진 찍고 그걸 그리고 피막힐 없어졌잖아요. 근데 내 그림에는 이제 남아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아픔이 좀 있어요. 서울시장님이 인사하셔야 될 것 같아요. 훌륭한 서울 시민. 저희가 어떤 그룹에서 서촌 답사를 좀 해달라. 저희가 이제 예전에 서촌에 살았던 적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 뒷골목을 이렇게 이제 막 다니는 투어를 한 2시간 정도를 했어요. 그래서 2시간이나 다닐 게 있어요? 다닐 게 있습니다. 이제 숨어있는 진짜 속살을 보는 그런 길들, 골목길, 사실 우리가 대로만 지나다녀서 그렇지 굳이 서촌이 아니더라도 모든 동네에 사실 뒷길들이 있거든요. 뒷길에는 생활이 있고 뭐 어떤 뭐 진짜 사는 사람이 있고 다 그런 역사가 있는 건데 우리가 사실 못 보고 그냥 차로 지나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골목길 투어를 하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헤어지는 자리에서 어땠냐고 물어보니까 다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동경 투어 같은 거는 젊은 대학생들이 굉장히 자주 가는데 가가지고 막 그런 거는 굉장히 열심히 봤지만 사실은 내가 사는 서울에 이런 풍경이 있는지는 전혀 몰랐다. 상상도 못했었다. 그래서 이제 그 경험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좋았다고 얘기해줘서 굉장히 고마웠던 적이 있거든요. 이야, 정말 대단해. 지금 서촌이라고 하는 게 행정동명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뭐 효자동, 창성동, 통이동, 이제 우리 그 필운동 이제 여러 동, 근데 지금 이제 없어졌죠, 동 이름이. 무슨 길로 다 바뀌어가지고. 저희는 이제 세 주소 반대로자였거든요. 그 동네 이름이 다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가령 뭐 이제 세종로는 원래 있던 길이긴 하지만 예전에 이제 경복궁 같은 경우에 이제 뭐 그 세종로 1번지든가 아무튼 그런 이름이었는데 지금은 경복궁 주소가 사직로 몇 번지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이제 건물이 있는 순서대로 번호를 매기다 보니까 정작 그 건물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길 이름이 됐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운영궁 같은 경우에도 왠지 운영궁 로여만 될 것 같은데 거기는 3일로 몇 번째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옛날에 3.1 그 운동이 있었던 게 그 밑에 그 공원에서 있었잖아요. 탑골공원에서 있었는데 정작 탑골공원 주소는 또 종로 몇 번째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야? 가로 세로 갈기갈기가 찢어놨어. 뭐가 일관성이 있던지 역사를 남기면서 길 이름을 쓰던지 그게 아니고 그냥 가로 세로 넘버링만 해가지고 하는 이러다 보니 이제 지금 당장도 혼란이 있지만 10년 20년 지나고 나면 그런 동네 이름을 사람들이 기억을 할까? 우리만 해도 아련하고 그게 어딘가요? 막 이러잖아요. 스토리가 없는 정책이죠. 네, 안타깝습니다.
그거 원래 이제 그거는 딴 나라 가가지고 식민지에 이제 하는 사람들이 예. 그 나라의 문화를 없애기 위해서 하는 맞아,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받고 그래. 딱 그런 것처럼 네. 마치 그렇게 없애듯이 막 없애고 있어요. 자꾸 하나씩. 동네 정체성을 점점 없애고. 땅 이름이 있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말이죠. 그래. 근데 그걸 없애는 거죠. 네. 숫자로 이렇게 한다는 네. 거죠. 싹 문질러 버려요. 그렇죠. 그런 자국들. 근데 지금 아까 그치. 피만길 없어졌다라고 하시는데 저도 사실 피만길에 대한 그 뭐 자주 못 가봤지만 그렇죠. 굉장히 정이 있었던 그렇죠. 그 골목 찾아다니면서 네. 이를 듯 하면서도 찾아가는 게 있었는데 우리 그 옛날 피만길에서 있었던 그런 추억 이야기.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 을지로 입정동에서 태어났거든요. 을지로 산가.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사람들은 산에서 놀고 물길에서 놀고 네. 뭐 이런 놀 때 저는 골목을 뒤지면서 놀았어요. 뒷골목? 그러니까 예, 저는 그래서 저의 놀이터는 모든 서울시 이제 그 중심에 있는 피만길 포함해서 골목이에요. 그래서 모든 골목을 저는 거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길 잊어버리고 이렇게 길 잃다가 어디서 만나요 길들이. 그러면 내가 알던 길하고 연결돼요. 그래서 지식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느낀 게 막 모르고 헤매다가 내가 아는 지식하고 연결을 해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제 그런 걸 배우는 거예요. 골목에서. 그러니까 나는 사실은 이제 그런 것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런 골목 하나하나가 갖고 있는 역사가 있고 그게 옛날 수선전도나 옛날 조선시대 지도를 보면 있어요. 그 길들이 다. 진짜요? 네, 그런 길들이 있어요. 다 지금 남아있어요. 이렇게 선으로 다 있는.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하나씩 없어지고 있어요. 지금 뭐 무슨.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 중에서 아주 어린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어린 친구들은 피만길이 뭔가 잘 모르죠. 이렇게 생각할 텐데 피만길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옛날에 이제 그 원래 세종로하고 종로 쪽에 있었던 그 길들은 그 양반이나 고관 대작, 뭐 임금님 이런 분들이 다니던 큰 길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양반이 나타나면 이제 일반 평민들은 뒤로 숨어서 나도 내 갈 길을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말을 피해서 가던 길이라 해서 피막길. 그럼 굉장히 서민적인 길이죠. 서민의 길이죠. 네. 그 주로 음식점이 많이 있었어요. 그 안에 막걸리 사람들이 집에. 막걸리 먹고 뭐 전 부치져 먹고 뭐 이런 게 많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조그만 그 무슨 공예품들의 그 인사동처럼 집들이 쫙 있었고 거기에 이문이 하나씩 있었어요. 예? 동네 문. 그래서 이문. 그래서 종로에 가면 이문 설렁탕이 있거든요. 예. 그게 이문동에 왜 여기 있지가 아니고 거기에 옛날에 이문이 있었기 때문에 이문 설렁탕이에요. 이문이 굉장히 여러 개가 있었죠. 이문이라는 마을리 마을리자. 마을 이문동이 그 중에 이제 이문동은 데크인데 네. 이문이 종로에도 있었고 다 있었죠. 진짜 아는 만큼 보인다고. 네, 정말 어릴 적 자세히 봐요. 추억이 그렇게 있는데 그 추억이 다 없어지고 소위 말 스토리가 무너지고 네. 스토리 없는 그런 하드웨어들이 뚝뚝 들어서는 걸 보면 참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마음이 아프죠. 네. 마음이 아프고 사실은 나는 그게 이제 순수한 의도나 서울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어떤 분들의 그 경제적 이익 네, 때문에 하는 그렇죠.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피막길을 없애고 세운 건물 같은 게 그게 뭐 한국의 현대화, 한국 건축의 현대화를 위해서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개발 이익을 위해서 한 거고 거기에 계셨던 분들 다 쫓겨났어요. 임대료가 네, 올라가고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걸 누구를 위한 대회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렇게 되는 것들이 많은데 많은 사람들, 일부의 몇 명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뭐 있기 때문에 감히 비판을 못 하는 거죠. 근데 우리 건축하는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비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그 일을 못 하더라도. 네. 그러니까 이제 건축가의 일이라는 게 물론 저희처럼 뭐 집을 설계하고 아주 소소한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물론 이제 큰 건물을 설계해서 큰 이익을 보는 건축가가 있어요. 물론 주로 큰 회사들이긴 하지만 근데 이제 그게 꼭 그런 단순한 개발 이익만 따질 게 아니고 이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역사가 바뀌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역사가 사라지고 그런 거에 대해서 분명히 그거를 참여하는 사람 외에 다른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고 저걸 큰 좋은 기회다, 일이다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저런 프로젝트를 통해서 도시가 어떻게 바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걱정해야 되고 사회적으로 사실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건축가 아니면 누가 얘기하겠어요. 그렇죠.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쓰시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약간 소극적이긴 하지만 나중에는 또 쓰고 있는 거죠. 이거 잘못됐다는 얘기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열심히 쓰고 있는데 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봐주고 계시진 않으셔서 많이 봐줄 것 같아. 어찌됐든 건축가로서 사회 참여를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이유가 그게 바로 역사가적이기 때문이죠. 그럼요. 지금 현재 새마을운동 이후에 지어진 게 30년 쓰고 부시고 40년 쓰고 부신다는 건 역사가 아니잖아요. 근데 역사가 이전에 수백 년 흘러왔던 것을 다 부시고 남겨질 역사를 또 만들어두지 않는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 후손에게 큰 죄를 짓는 거죠. 맞아, 후손들한테. 네. 그다음에 그 종로에 그 지하를 파헤쳐가지고 네. 한 600년 된 그 지층을 다 없애는 거는 그렇죠. 큰 죄죠. 지하 그걸 파서 뭐 하냐면은 주차장 아니면은 기계실을 넣거든요. 그렇죠. 600년 역사와 주차장하고 왜 바꾸자는 거죠. 세상에. 그거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진짜 뭐 누가 쓰던 휴지까지도 역사의 박물관에 보관을 하거든요. 글쎄 우리는 말이야. 그거를 싹 없애가지고 DDP, 그냥 알루미늄으로 만든 거대한 그냥 뭐 무슨 분비물 같은 거 하나 그렇죠.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 건물이 화가 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렇게까지 가치가 있을까? 우리가 5천억 원을 저기에 들여 5천억 원을 들여서 역사의 지층을 없앨 가치가 있을까? 저런 거는 강남 어디 농가 가셨던데 갖다 놔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떤 그 웃는 얼굴이 너무 예쁜 아이가 있었는데 네. 처녀가 자기가 그 얼굴에 주름살이 너무 많다고 생각해서 보톡스를 막 맞아서 예. 미소를 없애버리는 거죠. 그렇죠. 자기의 매력을 모르는 거죠. 가령 서울이라는 도시가 갖고 있는 매력이 충분한데 그거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관광 명소, 뭐 랜드마크 뭐 이런 얘기하면서 자꾸 그러면서 이제 외국 건축가 데리고 오고 외국에서 유명해졌다는 좋은 사례 공부해서 수입해 오고 사실은 이제 아까 얘기한 도로명 주소 같은 경우도 외국이 결국 쓰고 있는 시스템을 그렇죠. 갖고 오는 건데 왜 우리가 이 정도 빠른 시간 안에 전 세계에서도 유례 없이 잘 살게 되고 어느 정도 경제적인 어떤 뭐 물론 앞으로도 더 발전해야 되겠지만 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지 않는가? 이렇게 자존감이 없는 좀 소중한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시간과 역사에 대해서 좀 소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건 뭐 그냥 건축사들이 할 얘기는 아닌 거죠. 정말 뭐 역사학자나 뭔가 이렇게 그 정신 영적인 스승들이 할 얘기를 이 건축사 두 분 부부가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왜냐면 그게 없어지고 나면 다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오늘은 대중을 위한 이야기와 더불어 건축인들에게도 전하는 메시지가 되게 강하신 것 같아요. 반향이 클 것 같습니다. 서울은 이미 세계적인 도시가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서울의 옛 추억을 떠올리고 있지만 한편 돌아보면 또 이제 지금 현실에서는 외국에서도 서울을 보러 많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이 와서 서울에 와서 보고 가고 있는 모습도 있지만 속으로 생각하시는 것도 있으실 거예요. 저것만 보고 와서는 안 되는데 라는. 일단 외국 사람들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방문하고 그중에 수도 서울을 방문했을 때 저것만큼 우리가 꼭 보여줘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그러니까 나는 그 우리나라 문화 자체가 굉장히 특이한 문화예요. 그러니까 비교해 보면은, 그러니까 한중일 삼국을 비교해 볼 때, 가령 뭐 건축도 그렇고 조경도 그렇고 어떤 문화나 도시의 모양 자체가 되게 특이해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데에서 도시를 만들면 직교하는 좌표로 막 그리드를 치고 그 안에 질서 정연하게 되거든요. 근데 서울은 보면은 그런 그리드가 아니에요. 되게 그렇죠. 자유로워. 이건 뭐냐면은 땅의 기운에 맞게 땅의 흐름을 그대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 굉장히 고급스러운 고급스러운 도시계획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사실은 그거를 부끄럽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개천을 다 메워버리고 그다음에 그런 건 쫙쫙 피고 이렇게 휘어진 길은 피고 좁은 길은 넓히고. 근데 그게 다 이유가 있었거든요. 좁은 길은 좁은 데로 이유가 있었고 못 살아서가 아니고 그거는 다 얘기가 생각이 있었는데 나는 사실은 서울의 원 도심의 그런 그 정신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어디냐면 옛날 길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 세운상가에 있는 좁은 골목길 이런 데 다니면서 옛날에 우리나라 선조들이 갖고 있던 도시에 대한 생각을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의 뭐 무슨 기념물, 하나의 모뉴멘트 이런 걸 보여주는 게 아니고 그거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해주려면 알아야죠. 그러니까. 알아야 얘기를 해주죠. 그 철학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얘기할 수 있죠. 우리가 먼저 공부를 해야 돼요. 서울에 대해서. 저희가 외국에 어떤 학생이 이제 저희 사무실에 와서 인턴을 했던 적이 있는데 종묘를 이렇게 데리고 왔더니 깜짝 놀라면서 자기는 랜드마크라고 하면 수직적인 랜드마크만 생각했는데 종묘는 수평적으로 아주 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굉장히 놀라면서 이런 수평적인 것도 랜드마크가 될 수 있다는 걸 놀랐다. 그 얘기가 이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너무 일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거를 그들은 놀라워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에 가서도 사실은 막 유명한 건물도 찾아다니지만 조그만 뒷골목에 갔다 여기 재밌네 이러면서 막 이제 뒷골목에 조그만 카페에 가서 막 차 마시면서 좋아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이면 우리의 사실은 그 이제 화장을 벗은 얼굴에 대해서 좀 정말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네. 맞네요. 이 노인의 그 삶의 고랑 네. 다 피면 무슨 맛이 있겠어요. 그렇죠. 인생의 훈장인데. 그렇죠. 네. 생각 자체가 다르죠. 네. 저도 주름 많습니다. 멋진 주름입니다. 네. 웃어서 생긴 주름이잖아요. 멋있어요. 하여튼 서울에 대한 이야기는 저도 되게 궁금해요. 저도 서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서울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빠져들어가는데 어디 사람이세요? 네, 저는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그 서울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 만한 곳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지금 그 좋은 이야기들을 또 이렇게 한 권의 책으로 묶어내서 많은 이 대중도 대중이지만 건축가들이 좀 알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좀 이제 많은 분들이 건축가분들도 쓰고 계시고 역사자분들도 역사적인 거에 대해서는 자기가 본 서울에 대해서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은데 가령 이제 그런 건 있어요. 가령 이제 어디가 관광명소냐고 물어보셨지만 선뜻 얘기하기 어려운 게 어디가 좋다고 얘기하면 금세 사람들이 몰려가서 명소화가 되면 그럼 그 동네에서 오래 살던 분들이 갑자기 임대료가 오르고 집값이 오르니까 팔고 나가시고 쫓겨나시고 하면서 막 상업화가 되고 그 동네 맥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디다가 컬럼까지 썼는데 이제 우리만 알고 있읍시다. 좋으면 비밀로 합시다. 소문내지 맙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다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서울의 모습에 대해서 한 번 더 돌아보고 사실 그거에 대해서 소중함을 갖는 걸로 굉장히 족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요. 명소 이런 거는 이제 제가 나중에 방송 끝나고 살짝 알려드리겠어요. 너무 소문내서 서울은 어찌됐든 직교하는 그런 도시가 아니고 자연 발생적으로 나는 길이다라고 하는 게 사실 그게 사람 친화적인 곳이었잖아요. 자연 발생이라고 하는 게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대로 길이 났던 거고 직교하는 데는 사실 우마차 요즘으로 치면은 자동차 중심의 도시잖아요. 지금 서울이 완전 자동차 중심의 도시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자동차도 못 다녀요 요새는. 요새는 그렇죠. 아예 그거마저도 그것도 못해. 네, 이제는 더 이상 그것도 안 되는 거죠. 걸어 다녀야 괜찮아.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산업화 시대에 이제 산업혁명의 유산이 철도, 고속도로 이런 것들이었는데 공장 이런 것들이 지금 선진국에서는 사실은 다 그거를 박물관으로 만들고 미술관으로 만들고 철도는 공원이 되고 이번에 뭐 서울의 고가도로 공원 계획도 나왔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은 속도를 높이는 것에 모든 관심을 쏟았거든요. 빨리 만들어서 빨리 팔고 빨리 실어 나르고 뭐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들이 조금 무의미해지고 있어요 점점. 그래서 그런 속도를 늦추고 시간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는 사실은 이제 정치인들의 이 임기 단위로 해서 임기 안에 뭘 끝내야 되고 뭐 보건도 임기 안에 해야 되고 신설도 사업도 임기 안에 그리고 또 사람이 바뀌면 전임 누가 하던 거는 없애버리고 근데 좋은 건 좀 남겨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연속성이 있다고만 할 수 있으면 사람들이 10년이고 20년이고 차분하게 앉아서 계획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간에 대한 어떤 사람에 대한 배려 이런 게 사실은 이제 지금 서울에 좀 가장 필요한 게 아닌가. 이 집도 패스트푸드로 돼가지고 이게 다 그렇죠. 삶 자체가 왜 이렇게 빨라졌는지 정말 바빠요. 오늘 두 분 모시고 너무 귀한 이야기 잘 들었죠. 네. 저만 이렇게 재밌었나? 네, 4부에서 지금 도시, 특별히 서울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임영남, 노은주 축사님 부부 모시고 4부에 걸쳐서 귀한 이야기 함께 나눴는데요. 이 방송은 대한건축사협회, 서울건축사회 협찬과 후원의 힘을 얻어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2회 때는 예고를 해드릴게요. 2회 때는 대한건축사협회 서울건축사회 현재 회장님이신 조충기 건축사님을 모시고 또 말씀 나누는 시간을 갖겠고요. 오늘 오셔서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눠주신 임영남, 노은주 건축사님 부부 감사드리며 오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